안녕하십니까. 저는 20여 년 이상 코코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 조배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가슴 늑연골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가슴 늑연골 많이 사용하죠. 처음 오신 분들한테 또 재수술에 대해서 조금은 분리를 할게요.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가슴 늑연골을 처음부터 권하지 않습니다. 가슴 늑연골도 단점이 있거든요. 이제 흉 문제를 차지하고 나서라도 약간 하드, 좀 코를 만졌을 때 딱딱한 느낌이 좀 심해서 가능하면 자연스러운 그런 촉감을 위해서 비중기 연고를 먼저 1차 정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의 귀 연고를 사용하게끔 설명을 드리는데, 비중기 귀 연골이 문제가 있는 경우, 모양의 귀 변형이 있어요. 그럴 경우, 그다음에 비중기 연골이 양이 적은 경우, 이제 그건 CT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비중기 연골이 너무 약해서 흐물거리는 경우, 또 양악 수술을 통해서 비중기 연골을 부러뜨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중기 연골이 절단되어 있는 수술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처음 수술이라도 가슴 늑연골을 사용하게 되는 거겠죠. 이제 가슴 늑연골은 자가 늑연골이 있고 기증 늑연골이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기증 늑연골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수술인 경우는 대부분 비중 연골이 없어요. 재수술, 그 다음에 비중 연골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양이 또 부족하고, 또 실리콘 넣었던 보형물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콧대에 연골로, 가슴 늑연골로 이렇게 해야 할 경우가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충분한 양의 연골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가 늑연골을 권하게 되는 겁니다. 자가 늑연골은 이제 콧대에는 사용을 자가 늑연골 가능하지만 기증 늑연골은 불가능합니다.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흡수가 높고, 그 다음에 콧구 쪽에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자가 늑연골은 콧구과 콧대에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자가 늑연골에 대해서 오늘은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휨이에요. 자가 늑연골 여러분들 많이 들었어요. 여기 오시면 자가 늑연골이 휨다는데요. 이제 뭐 밴딩 되는 거, 와핑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건데요. 영어적으로 표현했을 때 휘는 거.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휨은 콧대, 여기 이야기가 주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슴 늑연골은 원래 휘어 있는 거. 가슴 늑연골이 원래 이렇게 휘어 있거든요. 이쪽에. 그래서 떼면은 휘어 있어요. 상압불처럼. 그래서 자체가 원래 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용했을 때 이렇게 얇게 썬 자체로 휘어요. 그 다음에 이걸 막대기처럼 콧대에 넣었을 때도 자체도 휘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콧대에 넣는 재료의 휨, 그 다음에 코 기둥 비중격에 달라붙여서 콧구슬 만드는 재료의 휨,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코를 수술할 때 콧구슬 먼저 해요. 콧대는 그 다음에 수술 후반부에 하는 거거든요. 콧구슬 먼저 만들고 콧대를 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힘드셔서 미리 또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 콧구슬 먼저 한다 그랬죠. 그때는 사용하는 재료들은 대부분 이렇게 얇게 썬 가슴 늑연골을 상압불처럼 휘인 것을 얇게 썰어요. 그리고 그것을 얇은 슬라이스처럼 생긴 것을 가지고 사용을 한답니다. 자가 늑연골 두께가 조금 이렇게 얇고 두꺼운 거 있죠. 이렇게 가슴 늑연골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져요. 아래쪽은 가슴 늑연골이 아주 얇고요. 위쪽으로 갈수록 넓이가 넓어지고 두께는 얇아져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가슴 늑연골을 여러분들이 채취를 해서 얇게 썰어서 콧구멍에다가 삽입을 하는데, 이렇게 휜다 그랬죠. 와핑 이렇게 구부러져요. 그래서 한 개 가지고 사용하면 안 돼요. 꼭 두 개를 동시에 비중격에다 붙이는 거예요. 반듯하게. 그리고 콧구 연골을 거기에다 붙이는 거거든요. 다시 콧구의 모양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코 안쪽에 들어가면 피부를 벗기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비중격 위에
덮개연골, 콧근연골. 우리가 이제 콧근연골 이걸 다시 볼까요? 이거 자세히 보이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덮개연골, 비중개연골, 덮개연골, 콧근연골. 자, 이렇게 덮개연골을 일단 제거를 할게요. 덮개연골 이렇게 콧끝이 이렇게 있어요. 이걸 움직이는 게 코 성형 수술인데 이걸 하자고 늑연골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하자고 콧끝의 늑연골. 자, 콧대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콧끝만. 여러분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콧끝 성형은 그냥 통째로 실리콘 넣어서 콧끝까지 다 하는 수술법이 있고 요즘 현대 수술법은 콧끝을 움직이는 수술이에요. 이렇게 콧끝을. 이렇게 코가 심한데 안 움직이면 안 되겠죠. 아주 심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무조건 콧끝 성형이에요. 그래서 콧끝 성형 이걸 움직일 때 이 연골을 슬라이스를 얇게 썰어서 가슴 늑연골 이렇게 얇게 썰어요. 얇게 썬 거예요. 이게 얇게 썬 거 썰어서 이렇게 비중격에다가 덧대는 거예요. 비중격연골에다가. 자, 비중격연골에다가 이렇게 밴딩 되니까 썰면은 슬라이스 되면 밴딩 되니까 두 개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반듯해져요.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연골을 하나 이렇게 더 삽입을 한답니다. 사이에다가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기역자로 이렇게 연골을 하나 더 삽입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두 개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이제 이 콧끝의 슬라이스 휨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지금 하는 거니까 이것은 일단 무시할게요. 이걸 붙이면은 반듯하게 펴집니다. 사진 여기 지금 참고 자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반듯한 걸 보이실 수가 있죠. 실제예요. 그래서 이제 반듯하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콧구슬 연골을 붙이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그럼 반듯해지는 거죠. 연골이 이렇게 반듯하게 나와요. 이렇게. 이게 콧구 성형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 콧구뿐만 아니라 이제 콧대 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데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요. 콧구 이야기를 하는데 콧대 이야기를 알아들으세요. 그게 아니고 지금 콧구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콧구를 예쁘게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반듯하게 하는 거. 이게 제일 핵심. 이게 수술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려요. 콧대는 수술 시간이 이제 다 끝날 때쯤 해서 하는데 이걸 연골 작업을 다 하고 나서 하면은 그냥 금방 끝나. 한 10분에서 30분. 이 수술 시간은 이거 만드는데 5시간, 6시간, 이거 하는데 5시간, 6시간. 이게 메인 수술이에요. 콧대 힘은 나중에 이야기 또 할게요. 그래서 간단하니까. 자, 이걸 먼저 이야기 끝냈어요. 아시겠죠? 이걸 반듯하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 이거 반듯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때문에? 이게 휘어 있어요. 이 비중격 이게 휘어.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다 붙였는데 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걸 조작을 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렇게 KOI 같은 이런 모양의 셀을 이렇게 박아줘요. 이렇게 뼈에다가 입 천장을 이루고 있는 뼈에다가 이렇게 박아준답니다. 그러면 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미니 플레이트 스크루라 그래서 이런 플레이트가 있고 스크루가 있죠. 예. 이 플레이트에다가 이렇게 길다란 게 플레이트고 그 다음에 나사라 그러죠. 너트를 박아 넣는 거예요. 여기에 구불려서 이쪽에다가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구불려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불려서 이렇게 옆에다가 이쪽 옆에다겠죠. 당연히 이거 집어넣고 이게 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쪽 옆에다가 집어넣겠죠.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KY를 그냥 박을 때는 이렇게 박는 거고,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이게 되게 수술이 힘들어요, 여러분들. 진짜 아주 힘들고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내 이거 이야기가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죠? 이 이야기 여기서. 예. 자, 여기 이제 힘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콧대 힘을 그러면은 잡는 이야기 그걸 어떻게 하려는지 대표적인 수술 방법은 그냥 이 코가 휘어 있는 부위에서 안 휘어 있는 부위만 잘라서 집어넣는 방법. 그리고 그걸 모래처럼 접살처럼 잘게 썰어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접살처럼 보이는 거. 그렇게 해서 집어넣는 접살처럼 해서 속에다가
집어넣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막에다가 접사를 집어넣어요. 이렇게 하나 속에 집어넣고 콧대에다가 올리는 방법, 이렇게 한 방법. 접사를 왜 만드냐면 이런 내피와 외피의 장력이 달라서 휘음이 생겨요, 나중에. 그래서 그걸 얇게 썰면은 나중에 접사리 이 부위에서 서로 달라붙어서 일체형 뼈가 된답니다, 연골뼈가. 그래서 반듯하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술하는 방법은, 그것은 휘지 않습니다. 이제 이게 몰딩에 따라서 예쁘게 되겠죠. 이게 스플린트라고 해서 이걸 해서 몰딩을 해놓으면 반듯하게 나중에 굳습니다. 수술한다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흉을 방지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제 그 잘라서 한다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리고 막 이렇게 통째로 집어넣는다는데 휘어 있는데 왜 어떻게 통째로, 이제 사실은 가슴 연골이 여러분들 뼈 여기에 통째로 들어갈 만큼 크지 않아요. 이게 특히 남성은 5에서 6mm 정도 되고 여성은 45mm, 한 50mm 되는데 여기서 연골이 45, 50mm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연골이 이게 다 연골일 것 같지? 안 그래요. 이게 3cm 이렇게 길게 빼면은 7, 8cm도 나오는데 그 7, 8cm 쓰면 되는 거 아니냐? 7, 8cm의 제일 하단 부위 있는데 아주 얇아요. 아주 얇아. 이거 이쪽 부위처럼 아주 얇게 이렇게 돼 있어요. 끝으로 갈수록 얇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콧대에 쓸 수 있는 양이 아니세요. 콧대 1cm 99mm, 8mm가 돼야 하는데 이건 뭐 3mm, 4mm. 그래서 여기에 쓸 수 없어요. 이걸 막 이걸 반드시 펴서 그것도 힘들어요. 실제로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위쪽은 오히려 서로가 달라붙어서 한 3cm, 아래로는 한 4cm 정도, 아래는 4cm. 다 짧죠. 그 다음에 오른쪽 긴 쪽은 너무 가늘고. 그래서 이렇게 모래처럼 얇게 갈아서 이렇게 써서 집어넣는 경우가 이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마도 그렇게 되는, 그것도 단점은 좀 있어요. 이제 막대로 이렇게 갈면은 여기가 펑펑하게 이제 막 파지고 이쪽에 넣었던 절개 부위 다 흘러나와서 이쪽 부위에서 이렇게 두툼해져요, 콧날개가. 그래서 그쪽까지 다 침범돼서 이게 연골화돼서 여기가 두툼한 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이제 잘 이거 마무리를 잘 해야 한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콧구, 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콧대가 아니에요. 사실은 코끝이에요. 여러분들과 콧대가 더 중요하죠. 이슬수 시간 여기서 제일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는 게 코끝이랍니다. 콧대는 갈아서 이제 넣기만, 그냥 이렇게 잘게 썰거나 막대기로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만큼 잘 휘지 않습니다. 거의 힘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더 중요한 문제를 일으킨 건 한답니다. 자, 이상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가슴 뇌경골에 대해서 재미난 이야기를 또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형외과 원장 조배정입니다. 감사합니다.